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상대적 강세지수 RS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SI는 추세 추종 지표 중 하나입니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는 RSI 값의 위치를 통해 추세의 상대적 강도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기준으로 RSI 값이 상한선 위에 있으면 과매수, 오버보트, 하한선 밑에 있으면 과매도, 오버솔드로 인식합니다. 오버보트와 오버솔드 기준선을 가지고 매매 시그널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파라미터로는 피리어드 N, 오버보트를 판별하는 upper level UL, 오버솔드를 판별하는 lower level LL 세 가지입니다. 옵션으로는 프라이스 옵션과 MA 메소드 옵션인데, MA 메소드는 일반적으로 스무징 팩터가 n분의 1인 EMA를 사용을 합니다. RSI는 가격 지표가 아니므로 MACD처럼 다른 창에 표시됩니다. 그 차트 밑에 새로운 창으로서 0에서 100 사이를 가지는 RSI를 표시하게 됩니다. 계산 과정은 세 단계를 거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먼저 upward change U와 downward change D 시리즈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U 값과 D 값을 이용하여 RS 팩터 시리즈를 계산한 다음에 RS 팩터를 정규화하여 RSI를 계산하게 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upward change U와 downward change D 시리즈를 구해야 되는데, upward change U라는 게 뭐냐면 price n과 price n 플러스 1, 다시 말해서 구하고자 하는 그 바의 가격과 그 전 가격을 비교해서 프라이스가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 그 이전 가격과의 차이를 유값에 넣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프라이스가 올라갔으면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유값에 집어넣어주고, 만약에 프라이스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거나 같다면 유값을 0으로 집어넣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0이라면 U0에 올라간 값의 차이만큼을 써주거나, 올라가지 않았으면 0으로 써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운워드 체인지 D는 거꾸로 지금 가격이 이전 가격보다 작을 경우, 다시 말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D값에다가 먼저 가격에서 떨어진 가격의 차이, 다시 말해서 떨어진 가격의 차이를 집어넣어주고, 만약 지금 가격이 먼저 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는 D값에 0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U값과 D값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U값이 존재하면 D값이 0이고, D값이 존재하면 U값이 0인 상황이 되고, 이 U값과 D값은 보시는 것처럼 항상 플러스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를 표시하는 거지, 그 차이의 방향, 마이너스 플러스는 존재하지 않고 항상 양의 가격,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의 시리즈, 올라갈 때거나 아니거나의 U의 시리즈, 내려왔거나 아니거나의 D 시리즈를 각각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RS 팩터를 그 U 값의 SMMA, D 값의 SMMA의 비율로서 RS 팩터를 구하게 되는데, SMMA라는 것은 스무징 팩터가 1/n, n분의 1인 EMA를 뜻합니다. 그 계산 방법은 앞서 EMA를 소개해 드릴 때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SMMAN과 SMMA의 n 플러스 1이
리커시브한 재귀적 방법으로 계산되겠죠. EMA가 항상 그런 것처럼. 그래서 RS 팩터를 이런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RSI의 값은 해당되는 바의 RSA 값을 해당되는 바의 RS 팩터의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로서 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플러스인 이 비율이 0에서부터 무한대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0에서부터 무한대의 값을 가지게 되는 이 RS 팩터를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정규화 노멀라이즈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서 항상 0에서 100의 사이에 있는 값으로만 존재하도록 만든 것이 RSI입니다. 그러면 RSI 값이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 실제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니 S&P 차트에서 데일리 차트에서 보면요.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RSI 값은 0에서부터 100 사이의 값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정확하려나요? 제가 50 중간 값에 파란색 줄을 그어 놨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는 80이 제일 높아 보이고 여기는 지금 20이 제일 낮아 보이지만 이 사이의 값이 사실은 0부터 100 그렇지만 지금 현재 표시되는 차트에서는 그 이상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90이 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네요. 여긴 지금 20보다도 밑에 내려간 값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이 밑에를 보시면 레인지가 20에서 80 사이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 선이 RSI 선이고 이 RSI 선에서 이 위에 70이 오버보트를 판별하는 어퍼 레벨이고요. 이 밑에가 로어 레벨에 해당하는 LL 레벨이 보통 70과 30으로 주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스트렝스가 굉장히 올라가서 여기 이 선을 넘어서면 이 상태는 지금 오버보트구나. 그래서 너무 많이 팔렸으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는 오버솔드라서 너무 많이 팔려서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겠구나 해서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보시면 이게 강도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상대적 강도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그 트렌드가 막 스트롱하게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는 스트롱하게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서 늘리면 그게 완전히 끝까지 가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나기가 힘들겠다 할 때 이제 다시 풀어지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다시 내려가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트렝스가 완전히 올라와서 다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보시면 다시 올라가지요. 올라갈 때는 다시 스트렝스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쭉쭉 빠지다가 이쯤에서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려왔으니까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더 내려왔죠. 더 내려와서 이게 이 30을 정도 됐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한데 라고 생각했다가 더 내려와서 지금 22까지 내려왔습니다. 22.5077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중간까지 와서 여기서 스트렝스가 뉴트럴하고 뉴트럴한 곳에서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 스트레치 돼서 여기서 오버솔드라고 했지만 오버솔드에서 충분히 텐션이 올라갔지만 충분치 않고 더 빠져서 다시 텐션이 내려와서 더 당겨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수철이나 그 고무 밴드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바이 시그널, 셀 시그널로 보실 때는 보통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을 셀 시그널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밖에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을 바이 시그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매 시그널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건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 무브 하는 데서는 이 스트렝스가 그 70과 30 안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트렌드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세지 않은 강도가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위에서 내려왔지만 여기에서는 사실 셀 시그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RSI는 렐러티브 상대적인 강세니까 이전에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여기 오버보트 오버솔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렇게 그 강한 상승 트렌드가 있었을 경우에 트렌드가 바뀔 때 트렌드가 어느 정도 세기가 있다가 바뀌는 이 시점에서 봐야 그 상대적인 세기가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셀 시그널이 떴죠. 여기서 셀 시그널이 떴을 때 뭐 이 중간에서는 그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가 계속 기다려서 이 밑에까지 오면은 여기서 셀을 하고 여기서 바이를 해서 여기서 셀에서 여기서 바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매매 시그널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다가 여기서 셀 시그널 하고 여기서 셀 시그널 했다가 다시 되튕겨서 올라갔으니까 이것은 뭐 스톱 아웃 했다고 보시고요. 다시 여기서 셀 시그널이 떠서 여기서 셀을 하시면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서 바이 시그널이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스트렝스가 크게 측정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충분히 오버솔드 돼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기운이 어느 정도 생겨서 더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올라가는 시그널이 떴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이 차트를 보시면 RSI를 어떻게 이용을 하셔야 되는지를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RSI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고 매매 시그널로 사용을 하실 경우엔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 트렌드나 시장 상황을 보실 때는 이 RSI 넘버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 RSI의 통계적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RS 팩터가 0이 되거나 무한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해도 0에서 100 사이의 값, 다시 말해서 노멀라이즈 된 값이라는 거. 그러니까 0에 더 가깝거나 100에 더 가까우면 그만큼 더 수축돼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더 그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강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50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는 크게 움직여도 크게 움직인 게 아니고 밖으로 0이나 100 쪽에 가까이 갈수록 조금 움직여도 그만큼 더 큰 강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RSI 공식을 이제 다시 재정렬을 하면은 좀 더 명확한 직관적인 의미가 보이실 텐데 U 값의 EMA와 D 값의 EMA를 합쳐서 다시 말해서 그 가격의 업 다운의 움직임을 통틀어서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U의 EMA의 비율이 얼만큼인지, 그래서 U의 움직임과 D의 움직임을 전체를 다 더한 중에 그 중에 U의 움직임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U의 움직임과 D의 움직임을 모두 합쳐서 U의 움직임을 본다는 건 얼만큼 어퍼로 올라가는지를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꾸로 D의 움직임이 더 크다면 그 밑으로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0에서 50까지와 50에서 100까지 사이에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지금 백분율이니까요. 그래서 0에서 50까지는 다운 무브가 더 많았다. 그리고 50에서 100까지는 어퍼 무브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수는 상대적으로 어떤 놈이 더 많은 건지, U와 D의 움직임이, 그것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기는 14, 그러니까는 보통 13에 3주죠. 5일 정도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주로 보면 됐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14면 2주에 해당되겠죠. 월화수목금토일 다 트레이딩을 하니까. 그래서 그 주기를 정하실 때 이게 지금 몇 주를, 그러니까 일일 데이 차트를 보신다고 하실 경우에 주기가 14라는 거는 보통 3주를 의미하고 비트코인은 2주를 의미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퍼 레벨도 70, 30을 주로 쓰는데 이것 또한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80이 될 수도 있고 60, 65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로어 레벨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50에서 20 위로 올라간 거, 50에서 20 내려간 걸로 해서 위와 아래, 50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는 보통 대칭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매매 시그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 시그널, RSI 값이 로어 레벨 위에서 아래로 돌파할 때, 아이고, 여기는 매도, 셀 시그널은 RSI 값이 어퍼 레벨 위에서 아래로 돌파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CD와 마찬가지로 RSI 선에서 직접 추세선을 그려서 추세 강도의 변화를 측정 가능하다. 이것도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대적 강세 지수 지표, RSI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지표 기초 동영상은 여기까지로 11개로 끝을 내고, 다음에는 12번째 부터는 새로운 그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동영상 시리즈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동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뵐게요.